모든 걸 떠나서 그냥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과연 이 금융 관련 앱들이 소위 말하는 편의성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과연 좋은가? 아니죠. 근데 저는 다음에 외부 미팅들을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금융교육의 관점으로 자산운용사와 접근하는 게 되게 새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전혀 새롭지가 않잖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새로운 거 저는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각자가 미팅들을 하면서 받았던 금융교육 관련된 좀 피드백들 공유해 주시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장해 나갈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그래도 금융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있지만 금융업은 오히려 고객이 계속해서 더 똑똑해져야지 업에 있는 사람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훨씬 더 릴레이션십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고객을 계속해서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렌터가 됐건 강연이 됐건 온라인이 됐건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금융교육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지속 가능성인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거 얘기하면 그래서 성질을 시험을 하면 그 큰생기고 자꾸 큰생기가 따져 큰생기가 작은 친구가 그 문제가 스포츠가 푸는 그런 싸움 걸 때 무조건 이겨. 근데 막상 그래서 그렇게 따지지 않은 큰생기들을 시험치를 넣고 시험 보면은 항상 큰 기술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적을 때도 있고 정확히 말하면 한 30% 그러니까 전체 이거를 통해서 내가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배워가더라고요. G는 지금 G 어디 G가? 그러니까 그만큼 G? G가 뭐 뭐 지금 그만큼 이제 지속 가능한 거를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G가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트래픽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들도 많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결국은 자본시장에 참여해서 거기서 장기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그걸 하려면 실은 내 잔고를 그렇게 안 들여다봐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금융교육을 통해서 고객이 상당히 스마트해져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 가장 맞는 자산 배분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자주 앱이나 혹은 지점을 방문해서 내 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금융 관련 앱들이 소위 말하는 편의성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접근 액세스가 올라가는 것이 과연 좋은가? 아니죠. 근데 저는 기술들은 액세스는 가능하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지. 고객분들이 자꾸 수익률이나 잔고를 대한 정보를 굳이 액세스를 주면 안 돼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금융업에서의 디지털적인 액세스에 대해서 접근성에 대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앱 관련해서 업무를 할 때 어떤 그 금융 워딩 하나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주석을 달고 싶은 거예요. 요 숫자 하나가 계산되기 위한 산식 같은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을 거라서. 근데 협력사분들께서 보통 이것까지는 주석을 안 단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약간 그 차이를 느꼈었는데 거기에 보여지는 정보들이 쉽게 잘 해석이 되게끔 표현이 되는 게 그 금융 디지털 앱 내지는 홈페이지가 됐건 뭐가 됐건 그것들의 편의성이고 효율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나아가야 될 방향과 현재 진행되는 방향이 이 산업에서 고객과의 인트리스트가 얼라인되어 있지 않다라는 되게 인상을 많이 받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금융교육으로 인한 굉장히 장기적인 어프로치인데 그걸 어프리시하는 소위 말하는 unmet needs가 많다라는 거를 굉장히 확신하고 제가 소금과 투자라는 책을 읽고서 그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던 경험을 금융교육 콘텐츠로 적용한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경제 방송에서 항상 새로운 일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기존의 다른 언론이 됐든 그런 쪽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를 이분은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를 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들리는 거는 들리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걸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주제들이 많고 자극적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발라내기가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대전제를 제대로 확립을 하는 게 너무나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애초에 내가 지금 이 기업, 이 펀드를 투자하는 그 기업이 그 이익을 확보하고 이 나의 자금을 맡기고 있는 이 운용사의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거를 내가 계속해서 확신할 수가 있다는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크죠. 그다고 생각해요. 애플 스토어에서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우리 제품을 산 고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산 제품에 대해서 내가 이용하는 것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금융교육이라는 우리의 제품을 산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금융산업은 신뢰잖아요. 저는 분명히 금융교육 외에도 신뢰를 빌드할 수 있는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people business, people이 people 앞에 나타나는 거밖에 없는데, 그게 교육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의 숙제고 산업의 숙제지. 좀 거기에 또 얹고 싶은, 생각보다 모든 사람들이 금융은 어렵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여태까지 해왔던 금융 강연들은 말씀하는 걸 들으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 공부하면 어려운 건데, 그렇게 오히려 쉽게 풀어놓으면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길로 나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사실 금융교육 부재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나는 것 같아서, 이런 저희가 사회적 책임의 활동들을 더 하면서 그런 인식들을 좀 더 좋게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저희 자체가 인적이에요. 아니야 지금 그냥 회사 소개서라든지 뭐라도 하나 띄워야지.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무 인위적이에요. 얘도 그냥 뺐다. 왜요? 아니야 얘랑 뺐어. 예쁜데. 안 되는 거?